저희가 함께할 오늘의 강연은 그래서 우리는 왜 외도를 할까?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연을 맺고 우리의 삶을 이어가는 과정에 예상치 못한 변수, 배신의 역사, 바로 그 변수를 만나는 게 바로 외도인데요. 이 외도라는 게 그냥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왜 일어나는지, 이 일어나는 과정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 관련된 이야기 오늘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외도를 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한 궁금증의 기준은 뭐냐? 나보다 나은 사람인가? 내가 정말 그 사람보다 못나서 내 배우자가 그 사람하고 바람을 피우나 그런 생각 많이 합니다. 많이 하는데 정말 너무 놀라운 게 외도 상대 배우자가 내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법적인 배우자, 그 첫 번째 혼인의 약조를 했던 그 사람보다 예쁘거나 혹은 잘생겼을 거라고 생각하시죠?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 놀랐어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나와 함께 살고 있고 내가 지금까지 믿고 그 마음을 기대었던 그 사람보다 훨씬 더 못생기거나 외적으로 이 사람은 이렇게 바람날 만한 사람이 아닌데 라는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들과 주로 바람을 피운다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왜 외도를 이런 사람하고 했습니까? 라는 배우자의 질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사람은 내가 하는 이야기를 이해합니다. 말이 통합니다. 이 사람하고 있으면 재미가 있습니다. 활력이 생겨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어쩌면 오랜 마음의 공백들이 어쩌면 그 바람이 들게 하고 바람이 든 그 공백 안에 또 다른 사람이 채워지는 그 과정, 이걸 우리가 외도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외도는 3박자가 맞아야 됩니다. 3박자. 그 첫 번째 박자가 뭐냐? 친밀감의 공백이에요. 적어도 부부가 함께 살아가면서 지겨워지는 날이 있잖아요. 사랑이 다 지겨워집니다. 그렇게 지루함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겐 불행이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친밀감의 공백이 생기면 이 공백을 통해 우리는 상대를 일종의 투명인간처럼 취급을 하고요. 함께 살아왔던 이 사람하고는 대화가 되지 않아 영혼의 소통을 할 수 없다고 느끼겠죠. 이 순간에 두 번째 상황이 생겨납니다. 쿨리지 효과예요. 쿨리지 효과라는 게 어떤 거냐면 이를테면 이런 겁니다. 쥐가 있는데요. 쥐가 두 마리가 짝을 짓고 살고 있었어요. 처음에는 이 두 마리가 교미를 너무 열심히 하는 거야. 야, 얘네들이 정말 잠은 자나 싶을 정도로 너무나 열심히 교미를 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이 둘이 서로 시간을 보내는 그 과정이 거의 없어져 가고 있었어요. 그럴 때 마침 새로운 생쥐 한 마리를 집어넣습니다. 암컷으로. 그랬더니 사실상 다 죽어가는 것처럼 보였던 수컷이 갑자기 마이티 마우스로 갑자기 활발해지면서 그 새로이 들어온 그 암컷 생쥐하고 굉장히 활발하게 교미를 하는 이런 양상이 벌어졌는데 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가? 그 조사 또 연구를 해봤더니 이게 약간 뇌가 착각을 한다는 거예요. 어떤 착각을 하냐? 우리의 익숙함을 지루함으로 인식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오는 이 재미없음의 현상이 새로운 것이 딱 들어오기 시작하면 놀라울 정도로 도파민이 터지면서 새로운 대상에 대해서 훨씬 더 큰 감각적 감흥을 느낀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남편이 외도를 하잖아요. 제가 상담했던 상당수의 아내들은 그전에 섹슬리스로 살던 부부가 갑자기 왕성하게 부부 생활을 하는 집들이 생겨요. 분노감에 이 남자를 멀리할 것 같잖아요. 오히려 더 왕성하게 이 남자와 성생활을 합니다. 가정을 좀 지켜야 되겠어요. 이 불안으로부터 몸으로 푸쉬하는 겁니다. 적절치 않아요. 왜냐하면 나중엔 몸으로 풀 수 없는 순간이 오거든요. 근데 우리가 외도를 할 때에는 세 번째도 합이 맞아야 됩니다. 그 세 번째가 바로 뭐냐면 회피 반응이 있어야 돼요. 첫째, 나라는 사람이 내 배우자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말로 대신해야 될 부분을 이제 몸으로 배신하는 현상이 한꺼번에 일어나야 이 3박자가 함께 있어야 비로소 우리는 외도라는 게 아주 빠른 속도로 발생하거나 외도라는 게 지속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단순히 외도가 정서적 외도도 있지만 10중 8구 몸의 외도와 함께 발생합니다. 이건 유치한 복수인 건 분명하고요. 또 한쪽 배우자가 외도를 한다. 이게 보통 외도의 일반적인 생각이죠. 요새는 아니에요. 다 맞바람이에요. 너만 피워? 나도 피워. 이런 맞바람은 비극의 바람이죠. 최악이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맞고 싶지 않은 바람, 바로 그게 외도라고 하는 바람일 텐데, 그럼 이 외도가 딱 발생했을 때 한 사람만 상담을 받으러 와도 저는 해결의 조짐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배우자가 외도를 해서 내가 그 외도의 피해자인 당사자가 오잖아요. 그럼 전 제일 먼저 무슨 얘기하는지 아십니까? 재산 지키세요. 돈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재산. 돈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저는 외도가 시작된 집이 있다면 남아있는 배우자에게 반드시 재산부터, 마음 지키라는 얘기 안 해요. 재산부터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사람과 마음의 사랑에 빠진 사람은 자기가 가진 모든 것으로 새로운 것에 충성하려고 하거든요. 일단 내 배우자가 바람이 났다, 외도가 시작된 것 같다, 느낌이 딱 드는 순간 제일 먼저 지켜야 될 건 마음이 아니에요. 돈입니다. 재산 잘 지키셔서 나뿐만 아니라 남아있는 가족들을 어떻게 함께 남아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할 것인지에 대한 준비를 하시는 거 전 너무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우리가 두 분이 같이 올 때가 있습니다. 두 분이 같이 올 때는 약간 공식이 조금 복잡해져요. 일단 물어봐야 되겠죠. 이혼할 건지 안 할 건지. 그러면 이제 그게 다시 세 가지로 나누어집니다. 둘 다 이혼한다. 둘 다 이혼 안 한다.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한다. 한쪽은 하고 한쪽은 안 한다.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어져요. 둘 다 이혼한다? 그럼 어떻게? 이혼 준비를 잘할 수 있도록 도와드려요. 둘 다 이혼을 하지 않는다? 그럴 경우에는 보통 이 두 사람이 같이 이를 악물고 살아가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때부터는 트라우마 치료를 양쪽에 같이 합니다. 외도한 배우자 때문에 속상한 사람이 오히려 이걸 볼모로 해서 미래를 더 낭패로 만들지 않도록, 외도를 한 사람도 자기의 죄책감과 관련해서 이 부분이 다른 이어지는 결혼 생활을 망치지 않도록 트라우마 치료를 같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한쪽은 원하는데 한쪽은 원치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10중 8구 조정하는 과정을 거치고요. 그럴 경우에는 무작정 용서한다, 용서를 받겠다, 전 절대 이렇게 상담하지 않습니다. 최소한 시간을 8주에서 보통 20주까지도 둬요. 그러면 그 사이에 하나하나 풀 거 풀고, 그다음에 치료할 거 치료하고, 상세한 걸 다 한 다음에 맨 거의 마지막쯤에 가서 용서 여부를 다룹니다. 제가 이제 어제 전화해가지고 살에 써도 좋다고 말씀 주셔가지고 이제 말씀을 드리는데, 이분은 꽤 알려진 인스타 팔로워입니다. 이분은 이제 옷도 팔고 막 공구도 하고 이런 분이고 굉장히 예쁘게 생겼어요. 그리고 남편도 굉장히 예쁩니다. 두 분이 한번 상담 사례 이렇게 왔는데, 첫째, 이 남자가 백수예요. 그런데 아내가 카드를 그냥 줘요. 이 카드를 가지고 바람을 피워요. 바람을 피우는데 잘 들켜요. 그럼 들켜도 괜찮아요. 아내가 용서해요. 그리고 나서 제가 깜짝 놀라는 게, 이 아내가 시어머니 시아버지 모시고 여행을 간 사이에 이 남편이 그 사이 바람을 또 피웠어요. 시아버지 시어머니 모시고. 효도의 순간에 순간적이야. 바람을 피운 거예요. 보통 남자 아니죠. 그 남자분에게 제가 물어봤습니다. 이 여인 참 쉽죠? 그때 이 남자가 이렇게 웃더라고요. 이렇게 웃더라고요. 이 남자는 여전히 바람을 피웁니다. 어떡해. 이걸 우리가 값싼 용서라고 불러요. 빠르게 용서하면 그 외도는 또 한 번 아주 빠른 속도로 다시 시작되게 될 텐데, 싼 용서. 초반에 했던 첫 번째 외도를 그냥 두시면 나는 남은 생에 당신의 외도를 허락하겠습니다라고 하는 일종의 선언과 같은 거예요. 반복적 외도를 하는 사람은 반드시 나르시시스트입니다. 절대 쉬운 용서, 값싼 용서 하지 마시고, 정 안 된다, 반복적인 외도를 한다, 헤어지시기 바랍니다. 네. 가감하게. 저는 이런 이혼을 하던 안 하던 어쨌든 외도 사건이 발생하죠. 그러면 가장 많이 보는 아픈 사연이 뭐냐? 외도의 최대 피해자는 아이들이에요. 맞아. 아이들이 무슨 아이들이 죄가 있어. 그럼. 왜냐하면 부부의 싸움을 모두 다 볼 뿐만 아니라 억울하다고 생각되는 내 한쪽 배우자가 아이들에게 얘기해요. 네 아버지 어떤 사람인 줄 알아? 네 엄마 어떤 여자인 줄 알아? 야, 아버지가 그런 사람 아닌데 네 엄마가 오죽했으면 내가 이렇게 했겠니? 뭐야. 말도 안 돼. 심지어 아이들에게 엄마가 얼마나 형편없는 잠자리를 해서 아버지가 다른 여자를 만났는지 그 잠자리의 상황까지 설명하는 부모들이 있어요. 정말 형편없는 부모들입니다. 그건 아동학대예요. 이건 아이를 정말 인생의 나락으로 보내는 행위입니다. 제가 그전에 우리 이호선 상담소에서 어떤 얘기를 했냐면, 아이들 앞에서 다툴 때는 반드시
우리가 무슨 이유로 싸웠고 대략이라도 알려주고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화해를 했고 그래서 앞으로 우리는 어떻게 하겠다 이런 것들을 설명하라고 말씀드렸거든요. 외도는 아니에요. 외도는 아이들에게 절대 설명하지 마세요. 아이들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아이들 하나도 안 궁금합니다. 아이들이 듣지 말아야 할 것 혹은 들어서 더 상처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자기를 보호하거나 자기 스스로를 괜찮은 혹은 덜 죄책감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이런 설명을 기껏 해대는 이런 부모들 정말 밑바닥까지 간 부모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외도와 관련해서는 아이들에게 절대 설명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제가 좀 궁금한 게 네. 있는데 선생님께서 웬만하면은 이혼해라 이렇게 말씀을 잘 안 하시잖아요. 특별한 일 아니면 잘 안 하죠. 그러면은 상담하실 때 어떤 부분을 보시고 아, 이 두 분이 다시 합쳐도 어렵겠다 이렇게 판단을 하세요? 이게 이제 외도가 발생을 했을 때 우리가 상담을 통해서건 회복의 과정을 거치면서 나아질 수 있긴 있어요. 트라우마가 있긴 하더라도. 근데 안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를테면 부모들과 관련한 완벽한 절연이 발생했을 때가 있어요. 곧 외도를 했어. 그랬더니 시가 쪽에서 이 남자 편을 완벽하게 들어서 더 이상 이쪽이랑 조우하지 않을 것 같은 이런 양상일 때는 내 배우자와 화해한다 하더라도 시가와의 회복이 어려워요. 이게 2차적인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거는 상당 부분 이혼을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었을 경우 이건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이를테면 내 여동생하고 불륜이 났을 때 그래 가족 경우에 따라서 장모와 불륜이 났을 때 있어.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있어요? 네, 장모와 불륜이 났을 때 근데 그 장모하고 그 사위가 8살밖에 차이가 안 난 경우였어요. 그래서 너무 친하니까 누나 동생처럼 지내다가 그렇게 형편없는 관계로 이어진 경우가 있었는데 가족인 관계와 이런 아주 외도이라고 하는 불편한 상황이 생겼을 때는 회복이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회복 어려울 것 같아. 그래서 이런 요소들 말고도 사실은 많은 사례가 있습니다만 제일 중요한 건 모두 다 상처받았다는 거예요. 그럼. 외도는 위너가 없어요. 승자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변에 유혹이 있거나 아니면 내 스스로 이상한 생각을 하면 안 되겠지만 이런 생각이 든다 싶을 때는 전 4가지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첫 번째, 따져봐라 가성비. 따져봐라 가성비. 잃고 얻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맞아. 우리가 단순히 배우자만 잃는 게 아니고요. 재산도 잃고요. 아이들도 잃고요. 친구들도 잃습니다. 요새는 SNS에 요새는 다 올리더라고요. 맞아. 왜냐하면 억울하고 분함을 나만 참을 수 없다 생각해서 보복성으로 올리고 어마어마하게 상황이 펼쳐지는데 외도는 최악의 가성비입니다. 기억하셔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귀신같이 들킵니다. 귀신같이 들켜요. 맞아요. 언젠간 들키지. 제일 가까운 사람인데. 제일 알지. 왜 잘 들키는 줄 아세요? 내가 외도를 하는 사람들은 고스트 모드예요. 유령 모드, 숨겨야 돼. 이게 숨길 줄 모르는 사람들이 자기를 숨기는 게 엄청난 에너지예요. 근데 제대로 또 숨기지 못해서 줄줄 흘리잖아요. 갑자기 안 하던 짓을 해. 갑자기 안 하던 생기가 돌고 그리고 옷이 달라지고 이런 많은 양태들이 있죠. 반드시 잡힙니다. 잊지 마시고 귀신같이 잡힌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그다음 세 번째, 한순간에 늙어요. 맞아. 한순간에. 여러분 외도하면 막 잠깐 사람들이 막 젊어지고 이런 거 있죠. 장기적으로는 반드시 폭삭 늙어요. 왜냐하면 폭삭 늙어. 우리가 이 불륜을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굉장한 스트레스입니다. 콜티졸이 막 분비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 흔한 외도 가속 노화라고 외도를 통해서 아주 빠르게 늙게 도와드릴 수 있어요. 그 외도라고 하는 게 즐거움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거짓말들을 지켜내는데 엄청난 에너지가 소모된다는 거, 한순간에 늙는다는 걸 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하나, 대가는 아이들이 치른다는 거. 대가는 아이들이 치릅니다. 실제 연구 결과에서는 외도를 한 배우자의 자녀들이 외도를 할 가능성은 44%. 외도를 전혀 하지 않은 부모 밑에서 성장한 자녀들의 외도 가능성은 22%입니다. 정확하게 2배예요. 이렇게 자녀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이게 내 배우자와의 문제만이 아니라 온 가족의 문제이고 세대의 문제라는 걸 반드시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말씀드린 이 앞 글자만 따면 따귀한데입니다. 나도 내 스스로 뭐라고 하셨는데. 나도 모르게 이런 외도에 대한 생각이 올라오거든 스스로 자기 뺨을 한 대 때리시고 정신을 바짝 차리셨으면 좋겠습니다.